네, 안녕하세요. 365 성장TV의 박상배입니다. 오늘은 머니 큐레이터 홍지연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작가님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머니 크리에이터 홍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원래 이제 이력이 이제 뭐 생소할 수 있지만 어디 직장 다니셨죠? 네, 한국은행에 다녔습니다. 저 꿈의 직장인데요. 네, 정말 그 직장에 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자,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것과 또 재테크는 유사할 수도 있지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보면 유사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아요.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 전문가가 다 부자가 아니듯이.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 네, 있었죠. 저도 언젠가요? 2008년도쯤에 저희가 저희 나라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희도 그 집안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 거기에 보증을 좀 쓰게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았던 집이나 아니면 부모님들 뭐 여러 상황들까지 다 안 좋아져서 저희 반지하로 갑자기 이사를 어머. 하면서 시부모님들까지 모시게 된 상황이었어요. 야, 드라마 같은 일이네, 네. 진짜. 그래서 그 반지하 같은 데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린데 놀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고 싶다는데 네. 놀이터를 가려면 아파트 단지 놀이터잖아요. 그렇죠. 요즘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동네에서도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 갔다 보면 아이들이 그쪽에서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놀다가 집으로. 그렇지. 거기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아파트를 빨리 이사 갈 수 있을까? 단순히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제 하나씩 중개소를 찾아다녔죠. 아이를 얻고 퇴근하고. 그때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6살, 4살 이랬었죠. 아이들이. 그러면 그때 그 은행에 다니고 계시면서 그렇죠. 한국에 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힘들어져서 반지하러 갔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놀이터를 너무 좋아하니까 빨리 아파트에 있는 네. 그 놀이터가 이제 함께 있는 이제 그곳을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 단순히 이제 저희 집을 이제 구매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그때도 월급에 비해서 그렇죠. 모으는 거에 비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높죠. 그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뭐 이런 개념도 없이 그렇지. 단순히 월급을 모아서 그렇죠. 그 생각이 많죠. 네, 그리고 저희가 월급을 모아서 어. 집을 구입했었어요. 조합주택을. 근데 그 조합주택까지도 이제 없어진 상황이 되니까 어허. 이제 전부 다 그 원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을 수는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경매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네. 오. 그래서 경매가 있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공부는 하고 계속 물건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종잣돈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주식은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투자는 아니지만 공모주라던가 공모주? 아니면 배당주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서 조금씩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오케이, 배당주. 네. 그래서 주식 부분은 그때쯤에 안 되겠다. 종잣돈을 빨리 모으려면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 집을 대출을 좀 얻어서 구입을 하자. 그게 시점이 언제 됐어요? 2007년도쯤에 그런 일이 터지고 2008년도까지 공부를 하다가 9년도쯤에? 네, 8년도쯤에 연말이나 뭐 2009년도 대략. 네, 2008년도쯤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대출 그래도 불안했어요. 대출을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저희는 이제 저는 업무니까 본업이니까 보다가 보니까 경기가 좀 좋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바뀌고 있다라는 확신은 아니었지만 조금 들었다. 네, 좀 들었고 겸사겸사 이제 집도 필요했으니까 과감하게 조금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재테크를 하게 된 계기였죠. 이제 선행지수가 보통 주식이 좀 선행지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선행지표에. 주식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부동산보다 선행을 하는데 통계청에 나오는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저는 본 거죠. 그걸 따지는군요. 네, 그걸로 좀 과거부터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갔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주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는 있었죠. 근데 한 번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하는 네, 게 경험해보는 게. 왜냐하면 그러는 과정에서 좋은 분들도 많이 알았고
저희 관심사가 주식과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과 형성이 된 거예요, 그룹이. 아하. 그러면서 멘토도 좀 만났는데 그 당시에 세이노님이라고 다음 카페에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네. 지금까지도 저는 그분이 저희 멘토세요. 그래서 세이노님께 제가 이메일도 한 2번 정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세이노님 책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근무했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경제나 그동안에 열심히 저축해서 모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보고 나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100% 노력을 하고 살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아하. 세이노님처럼 저의 인생을 조금 재점검하는 기간을 좀 가졌고요. 그때쯤에 세이노님께서 김승호 회장님을 소개하셨어요. 칼럼에서. 아, 그래서 그렇게 네, 그래서 김승호 연결됐구나. 교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저는 또 성장하는 과정이 된 그렇죠. 거죠. 돈의 속성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머니 큐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되겠는데, 네. 자, 일반 분들은 이제 머니 큐레이터라면 조금 생소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머니 큐레이터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박물관에 가면 네. 큐레이터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품에 대해서 그냥 보는 거와 해주시는 큐레이터께서 큐레이션 해주시는 거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쉽게 그 작가에 대해서 이해하듯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경험해서 공부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저한테 그 머니 큐레이터라는 별명을 좀 지어주신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정보도 많은데 각각의 사람마다 어떤 정보는 그 사람한테 독이 되고 어떤 정보는 굉장히 큰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누군가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네, 네. 그건 정말 또 공감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하셨던 분이지만 알려주는 꿀팁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듯이 각각에 맞는 게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진짜 전문가를 찾거나 진짜 지식을 그 사람에 맞는 거를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하고 나와서 머니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이 머니 큐레이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운동할 때도 개인 PT 선생님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그렇죠. 상당히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고 체형이 바뀌듯이 네. 우리의 재정도 여러분과 맞는 머니 큐레이터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머니 큐레이터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점점점 레이디올 같은 사람 그랬잖아요. 현금은 쓰레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네. 이제는 곧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평범한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또 앞으로는 혹시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이건 그렇죠. 또 저한테도 지금 닥친 일이기도 하고요. 주변에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장인이라면 기본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급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나 재정 상태를 다시 파악하셔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어떠한 위기가 가장 먼저 오는지, 누군가는 부동산에 지금 다 80% 이상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월세를 사시면서 주식에다 들어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누군가는 달러나 이런 좀 원자재나 이런 쪽에 꽂혀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을 맞춰서 내가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나한테 리스크가 될까? 그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 직장인이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잣돈을 모으고 돈을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투자 마인드나 투자를 안 하고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투자 마인드를 먼저 정립하시고 철학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네. 이제 사실은 그 종잣돈만 모으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잣돈이 예를 들면 막 3천만 원을 모았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 이런 지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개념이 전혀 없이 아니 건물주들은 왜 주인들은 하나도 남지 않는 금리가 이렇게 났는데
전세를 하나도 남는 거 없이 전세를 주고 나 데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이런 분들은 얼마나 지식이 없냐면 그분들은 그런 이자가 없는 돈을 가지고 그 자본을 이용해서 부채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자산을 들여서 집값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 얻어가는 건데 전혀 그런 지식이 없이 나는 전세만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3년이 지나면 아파트가 올라서 전세 가격 5천만 원 또 1억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처방을 좀 내려야 될까요? 근데 그게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 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폭락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안 욕을 먹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그걸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아주 무지하고 네. 결단할 수는 없으니까. 네,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안 쓰는 건데 그 모르는 거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걸 대신 가르쳐 줄 수, 대신 어떻게 머리에 넣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결국 자기가 먹는 네. 건 특히 우리가 맛있게 하는 뷔페집을 데려갈 수는 있으나 거기서 먹는 건 각자 늘 선택이 자기가 그 입에 익숙한 것만 먹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한 것만 하다 보면 분명히 이 해산물과 이 제품이 오늘 산지에서 직송돼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몇 번 먹으면 맛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익숙한 것만 먹는 거죠. 그렇죠. 투자가 아마 그러지 않나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취향을 바꿔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아마 머니 큐레이터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그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 엉뚱한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월급을 300 정도 받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네,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가 한 4만 달러, 5만 달러 간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뒀을 때 네, 월급이 한 400 정도 된다고 이제 추론을 하면 네, 자, 이분들에게 10년이 지났을 때 다가올 리스크는 꽤 많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 만한 10년이 지났을 때 올 이런 이제 머니 큐레이터 볼 위기가 뭐가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걸 예측하기 어려울까요? 지금 전 미래학자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그거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이 앞당겨져 위기가 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판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재택근무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할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고 네. 줌으로 강의를 할 거라는 것도 그렇죠.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빨리 빨라지는 올지는 몰랐듯이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기계가 대체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의 종말이 많이 앞당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많이 네. 좀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10년 후도 그 400만 원이란 거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지금의 흐름은 이제 2020년 이전이라면 당연히 400에서 500을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으나 네. 2030년대에는 일자리 질이 많이 떨어짐으로써 또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외로 준비할 시간이 조금 네. 급하네요. 그게 네. 상황이. 시간이 굉장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정말 이거는 역시 머니 큐레이터답게 핵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참고로 네네. 예전에 이영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네. 예. 한 15년 뭐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셨는데 3만 불이 넘으면 주식과 부동산 플러스 월급 부부의 맞벌이로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대단하신 분이네. 네, 추가로 플러스 알파 소득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 전에. 네, 그분께서는 그 당시부터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댓글들을 봤어요. 제가 보면서 뭐가 그렇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무슨 뒤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댓글들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다 맞네요. 맞잖아요. 거의 맞네요. 네. 예. 1만 불 시대에는
남편만 돈 벌음도 돈 됐고. 벌고 주식 부동산을 하면 굉장히 잘 살았고 네네. 2만 불이 됐을 때는 맞벌이를 맞벌이를 하고 하고. 주식 부동산을 하면 되게 잘 사는다. 와. 3만 불이 되면은 두 가지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4만 불이 되면 어떨까요? 야, 이게 네. 국가에서 일자리 지원금 주셔야 되겠네. 근데 일자리 그렇다고 그거를 국가에서 나를 그렇죠.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거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든 재테크를 하든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을 하든 간에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우리 돈의 비밀 우리 네, 조병학 부사장님. 우리 부사장님이 쓰신 책이 네.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네.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방법이 네.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을 조직해 돈을 버는 방법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투자해 돈을 버는 방법. 네. 예.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네. 이미 나왔던 이야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이분의 책을 또 읽으셨고 네. 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방법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어감은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1번이었던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30년간. 그렇죠. 30년간. 네. 30년간이고 별 무리 없으면 뭐 제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12년 정도를 더 다녀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우. 땡겨서 퇴직을 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네네. 제가 이 돈의 비밀 조병학 부사장님을 개인적으로도 만났고 이분이 이렇게 본인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공감이 가서 소개를 한 거였는데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퇴직을 하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시간을 팔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가 될 수 있는 거를 먼저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 경제적 자유를. 네. 어차피 그 24시간인데 근무 시간은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네, 그 시간은 통제하기가 자기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지만 네네.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네네. 나머지 시간은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퇴근 이후의 네. 시간이나 주말 시간 정도. 네. 그리고 저도 근무하면서 배웠던 지식을 지금 갖고 나와서 지식 컨텐츠로 지금 업을 전환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운전병을 어떻게 떨어졌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한 친구가 있고 정말 제대로 운전병에서 관련된 걸 배워서 나와서 운전과 관련된 일에 취업을 해서 그렇죠. 전문성을 발휘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가정주부이지만 네. 가정주부면서 끊임없이 개선하다가 그게 아이템을 특허를 내서 이제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렇게 네. 그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면서 관점을 해서 이제 재창조를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당 버는 능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또 마케팅도 누군가가 찾아와 주니까 영업한 부담도 줄어들고 네. 그런 일본의 접근이 있겠네요. 네. 시간을 통제는 하긴 어렵지만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운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방법은 다양하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서 생각을 조금 달리 바꿔서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갖고 갈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를 좀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이렇게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시간을 조직해서 어떤 돈을 버는 사업가들, 네. 이제 직장을 이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또 이제 소기업, 이제 소상업 네, 이런 거 네. 창업하시는 분들 해당될 텐데 이번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와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럼 나가서 무엇을 차려야 되지? 이 생각으로 제가 멘토들을 찾아다녔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잘하는 게 뭐냐? 그리고 가장 잘하는 걸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럼 가장 오랫동안 했던 게 뭐야? 오랫동안 네. 했던 거. 가장 오랫동안 했던 거를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게 뭔지. 전문가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가가 됐을 때 네 주변에서 너를 찾아와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상담하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자, 이렇게 되면 틈새 시장이 생기겠네요. 네, 그걸 찾았을 때 고민을 들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 네가 그걸 업으로 삼아도 너는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방금 그 느낌 좋네요. 네. 처음에 이제 잘하는 일 중심으로 우리가 찾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너가 가장 오래 한 일이 뭔지 네. 그리고 그 오래 한 일 중에서도 너가 전문가 수준에 근접한 게 뭔지 네. 항목별로 네. 뭐 한 10가지 쪼개보면 어떤 거는 10점 만점에 9 정도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어떤 건 한 2, 3 정도 네. 되는 게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잘하는 영역을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 찾아오면 도와주고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틈새에 네. 어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일자리는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찾다 보니까 첫 번째 했던 게 제가 꽃꽂이였어요. 꽃꽂이 오. 10년 넘게 꽃꽂이하고 서예를 제가 썼는데 서예를 학원을 차리기에는 수강생이 없을 것 같아서 서예. 꽃꽂이를 바로 수료해서 네. 수료하고 파리하고 런던까지 가서 개인 사사도 받아왔어요. 파리 런던까지요? 네, 휴가철이나 틈틈이 한 2년 정도 걸려서 이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 그 꽃꽂이 봉사도 하면서 이야. 실력도 좀 늘렸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네네. 막상 창업을 하려고 네. 이게 친척이 하시는 데 가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네네. 창업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아. 제가 생각했던 꽃꽂이는 돈도 벌고 우아하게 꽃도 꽂고 식물을 좋아하니까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네네. 식물을 심고 흙을 나르고 새벽 시장 가는 게 거의 노동이었고요. 그렇죠. 그 점포를 운영할 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아. 그 돌아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와, 그것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포화 상태가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심한 예,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창업과 생각했던 거 취미를 전문가로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을 찾은 것이 저한테 가장 많이 와서 고민을 털어놨던 사람들이 제가 어렵게 시작해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경공매를 했고 공매로 집을 구입하면서 유치권으로 1,800만 원 수업료를 냈어요. 15년. 큰 돈이네요. 네, 큰 돈이었죠. 아. 그 과정을 아는 주변 지인들이 경매를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렸고 집을 관심 있게 같이 보러 다녔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뭐 돈을 받은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가게 됐고 박사 과정을 가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인맥과 네. 또 멘티와 멘토가 네. 생기면서 또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큰 자양분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조작해 돈을 버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때 내가 이 유지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만큼을 벌어야 내가 괜찮은 것인지 이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2번을 시도했다가 네. 많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영업은 지금 특히 더 어려운. 그렇죠, 맞죠. 만약에 배달로 돌리신 분은 오히려 직장 다니시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포스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이 점포가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 관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김밥집이었는데 그 매출이 본인이 다니는 직장의 월급보다 몇 배가 많은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아,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걸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서 지금 비었을 때 그 지금 배달로만 하고 계시는데요. 김밥집을 하나 하셨고 친척이 보쌈 같은 걸 하세요. 근데 월급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확신 있는 자영업이면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거나 프랜차이즈라서 바로 등록을 하신다면은 생각했던 그런 수익은 어려울 거예요. 참 프랜차이즈 네. 쪽은 그분들도 초반에는 신경을 써주지만 또 다른 가맹점을 또 해야 한다는 시간이기 네.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고객을 발굴하러 가야 되니까 네. 결국은 본인 스스로 할 줄 알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돈을 투자해 돈을 버는 방법인데 네. 이제 하이퍼 인플레 시대가 다가온다면 사실 3번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1번, 2번만 가지고는 많이 어려워서 사실은 우리 조병각 작가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1번을 하면서 3번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네. 많이 하셨죠. 네. 예, 결과론적으로 사실 이 병행한다는 게 어렵다 금연까지 직장에서 또 사장님도 또 회사를 운영하던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병행을 조금 해보셨으니까 사실 병행하면서 3번을 준비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쉬우면 다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네. 노하우를 조금 한번 풀어주시죠. 쉬우면 누구나 다 했을 거고 네. 그렇지만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닌 거죠. 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면 못할 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출발한 시점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경매도 모르고 공매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집을 사지? 그리고 심지어 유치권으로 1,800을 날리다 보니까 더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이게 안 맞나 봐. 이런 그럴 수 생각을 있죠. 했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배당과 실적과 공모주 같은 것만 했기 때문에 딱히 손해나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식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욕심이 들어가서 주식을 들어갔을 때는 손해를 봤어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 배당주도 이렇게 배당은 사실은 밀짚모자 이론을 좀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배당 철에 가서 사면은 배당 나게 더 손해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타이밍이 주식이라는 건 중요하죠. 타이밍이라는 네. 게 보통 광복절 이제 이때 배당을 사면 좋거든요. 한 7월 달부터 8월 달 이때 배당을 사서 사실 배당을 포기하고 그때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배당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배당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같이 공부를 했어요. 어차피 근무 시간 말고 주말은 시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말과 그리고 출근 전과 퇴근 후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롤모델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그분처럼 똑같이 따라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책을 갖고 일단 했고요. 네. 배당 같은 경우도 언제 얘가 배당을 할지 주식에 대해서 배당 일자가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네, 나오다 보면 과거 데이터를 엑셀로다가 잘 관심 있는 거를 한 종목을 쭉 적어보고 배당하기 전에 대부분이 쫙 올랐다가 그렇죠. 배당하고 나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당하기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그 주에 그냥 더 오르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매도를 해요. 그리고 배당을 받고 조금 있다 보면은 떨어지는 폭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나기. 배당나기 좀 네. 배당나기에 그날 또 매도세까지 떨어져 더 그렇죠. 떨어지죠. 네네. 떨어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늘 주식을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길게 장기로 주식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 정도 하면은 중기 투자 스타일로 해서 한 2, 네. 30% 수익은 안정적으로 날 수 있겠네요. 과거는 네.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어렵고 좀 수익률은 좀 많이 아직은 좀 낮는 상태죠. 아, 이제 네. 이제 종목마다 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져서. 그래서 1번과 3번은 분명히 병행할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투자 이전에. 왜냐하면 환율이나 세계 경제가 저희 나라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GDP가 90% 이상 외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내가 여기서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수출이나 수입을 하거나 내 영역에 무슨 자재나 이런 거에 대해 영향을 받는 거가 있으면 그것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투자보다는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걸 전 추천을 해요. 참 이게 네. 병행한다는 게 처음에 어렵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맞아요. 하고 있는 네. 분들, 네. 그러니까 6살짜리한테 제일 좋은 사람은 7살짜리 형이에요. 맞아요. 그냥 대학생 형이 오면 네. 부담되고 그쵸. 서로 안 맞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그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대 좀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함께 이렇게 하면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네. 우리 오늘 이제 홍지연 작가님과 약 30분 정도 우리가 이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건지실 키워드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한 단어만 뽑는다 뭐가 있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이 이것만 하면 좋겠다.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행. 어떤 네. 실행인가요? 그 앞에는? 투자에 대한 공부. 네. 그러니까 먼저 빨리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네. 해당되는 네. 지식을 먼저 갖추고 네. 그다음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친구가 집을 산다 그러면 집 보러 가는데 같이 가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인하고 이야기 나눌 때 옆에서 들어보고 그렇죠.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용어가 얼마큼 들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느낌 이상하면 질문도 해서 한번 들어보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친구 발품을 한 10병 정도 도와주다 보면 이제 자기 거 물건 할 때 그렇죠.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용어를 알면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책이나 아니면 멘토를 찾아서 저는 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에서 멘토를 찾았고요. 책을 보고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적용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또 해보시니까 또 어떤 마음이 좀 드셨으면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네. 시청자분들. 1, 2, 3번을 보니까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제가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